마다가스카르에서 약 2,900km 떨어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케르겔렌 제도에 도착합니다. 이 외딴 프랑스령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입니다. 공항도 원주민도 와이파이조차 없죠. 오직 거센 바람과 차가운 비, 그리고 거친 바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면 아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대륙의 봉우리들이죠. 바로 케르겔렌 고원, 잃어버린 해저 대륙입니다. 이것은 남인도양에 있는 대부분 물에 잠긴 거대한 화산 고원입니다. 호주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거의 3배 크기죠. 하지만 세계 지도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려면 깊이 잠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상당 부분이 해저 1,800m 이상 아래에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케르겔렌 고원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위에 있었고 거대한 소대륙을 형성했죠. 대략 1억 년에서 2천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이 땅이 아라우카리아와 측백나무 같은 나무들로 빽빽한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만은 않았죠. 활화산이 곳곳에 있었고 용암이 땅을 뒤덮었을 겁니다. 공룡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마뱀과 공룡이 그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아마 작은 종류였을 거예요. 크고 무서운 놈들은 아니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케르겔렌 고원이 한때 남극과 인도를 연결하는 긴 육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조차도 이 대륙들 사이에는 광활한 바다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나무들은 사라지고 그 고대 화산들은 물속에 조용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대륙 덩어리가 어떻게 가라앉아 사라졌을까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해요. 케르겔렌 고원은 애초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약 1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구에는 곤드와나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그 장대한 분열 과정에서 케르겔렌 고원이 탄생했죠. 기본적으로 케르겔렌 열점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케르겔렌 열점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초고온의 녹은 암석이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암석을 녹이는 지하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점은 제자리에 있지만 지구의 외곽은 계속 그 위로 움직입니다. 해저가 케르겔렌 열점 위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녹은 암석이 분출되고 식으면서 층층이 쌓였습니다. 약 3천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이 해저의 거대한 화산암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분출이 절정일 때는 매년 약 18에서 20cm의 용암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18만 4천 개를 채울 정도의 용암입니다. 그만큼 있다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화산 더미는 점점 커지고 높아져서 마침내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 케르겔렌 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천만 년 동안 이 대륙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해수면 아래 약 1,000m에서 2,000m 사이에 있고 몇 곳만 간신히 물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프랑스령 케르겔렌 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주령 맥도널드 제도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 가라앉은 걸까요? 대륙은 갑자기 돌처럼 떨어져서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 표면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휘고 늘어나고 이동하면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외곽은 거대한 조각들, 지각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더 뜨겁고 부드러운 암석층인 멘틀 위에 떠 있죠. 대륙이 지구 내부의 힘에 당겨지면 지각이 늘어나고 얇아져 낮아집니다.
가라앉을 때 바다가 한꺼번에 밀려들진 않습니다. 대신 바닷물이 천천히 가장자리를 넘어 가장 낮은 지역부터 범람시키며 육지를 얕은 바다로 바꿉니다. 한편 아래 암석은 식습니다. 식으면 수축하고 가라앉아 표면을 더 끌어내리죠. 게다가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무거운 담요처럼 무게를 더해 지각을 점점 아래로 누릅니다. 그게 바로 케르겔렌 고원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부는 한때 해수면 위로 솟아 숲까지 있었지만 그 엄청난 현무암의 무게와 이동하는 지각판이 서서히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화산봉우리만 물 위에 남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섬들입니다. 큰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속에 있으면 여전히 대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소대륙이라 불러왔는데 대륙과 해양 분지를 구분하는 건 물 위냐가 아니라 지각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지각이 있죠. 라이징과 딥디시. 잠깐, 그건 피자 도우잖아요. 지구의 지각은 대륙 지각 아니면 해양 지각입니다. 대륙은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죠. 더 두껍고 가볍고 훨씬 오래되어서 높이 위치하며 육지를 형성합니다. 천분도 화강암에 가깝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이 있죠. 해저를 이룹니다. 더 얇고 무겁고 훨씬 젊어서 낮은 곳에 물속에 잠겨 있고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암석이 녹아 올라오면서 형성되죠. 자, 여기서 케르겔렌 고원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전체가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해저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해양 지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무암이 수백만 년에 걸쳐 쌓여서 지각이 일반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꺼워졌거든요. 게다가 곤도와나 분열에서 나온 대륙 지각 조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륙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케르겔렌 고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주요 대륙으로 등재되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 골치 아프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대륙 군류 방식은 엄격한 과학적 규칙보다 관례에 기반합니다. 케르겔렌 고원을 대륙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질렌디아 같은 다른 많은 곳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거의 완전히 잠긴 대륙 지각 덩어리 말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링기아, 도고랜드, 모리시아, 사훌, 순다. 한때 육지였거나 대륙 지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대륙이라 부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가 7개 대륙에서 뭐가 될까요? 10개, 12개, 더? 금방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케르겔렌 고원은 보통 소대륙이나 침몰대륙으로 불리지 정식 대륙은 아니고 물론 요실금도 아니죠. 하지만 덜 흥미로운 건 아닙니다. 요즘도 이 지역은 여전히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분출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그것만으로도 꽤 놀랍습니다. 이런 활동은 보통 100만 년에서 500만 년만 지속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케르겔렌 고원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는 초화산 시스템 중 하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